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오라동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 2번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호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먼저 가질 텐데요.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마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승아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라동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오라동의 꼼꼼 전문가 이승아입니다. 저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저에게 정치적 생명을 넣어주신 오라동 주민들입니다. 2018년 오라동이 최초 분구되면서 저를 뽑아주신 주민들은 저에게 늘 말씀을 건네주셨습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저는 지난 8년 동안 도시계획 없이 성장해버린 오라동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생활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행정과 치열하게 논쟁해왔습니다. 그 결과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왔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끝까지 이어갈 책임, 3선의 힘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승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승아 후보자에 이어서 강정범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라동 도의원 예비후보 강정범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활동했습니다.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접하면서 오라동의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라동은 개발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도로와 주차 같은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돼 왔습니다.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일상의 기본들이 왜 오라동에서는 당연하지 못했는지 이제는 오라동민들도 그 당연한 일상을 누려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놀이터, 부족한 생활 SOC 시설 확충과 주차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더 많이 듣고 깊이 공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정치로 임하겠습니다. 제주에서 그리고 오라동에서 진짜 일하는 도의원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후보자 간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해당 공약에 대해 두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별 공약 발표 2분, 그리고 상호 토론으로 각각 2분씩 진행을 하여 한 후보자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배정된 시간은 총 6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승아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주요 공약 3가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째, 오라동 생활환경 개선 변화의 단계에서 꼼꼼한 완성의 결과물을 만들겠습니다. 오라동의 현 시점 변화의 단계입니다. 빠른 완공도 중요하지만 꼼꼼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지연되는 곳은 조속히 마무리를 하고 신규로 시작되는 곳은 첫 단추를 잘 꿰매어 살고 싶은 오라동의 퍼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중화, 주차장, 화수관로, 안전하고 밝은 보행길 조성 등은 더욱 꼼꼼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속도를 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오라동 광내 오등봉 공원, 미노룸, 종합경기장을 연계하는 문화, 체육,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영유아 비율이 높고 초고령화 시대에 그리고 우리 젊은 부부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공간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등봉 공원에는 파크 골프장을 그리고 미노룸에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원을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 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라동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가계의 생활 부담이 큽니다. 저는
말보다는 실행일, 제안보다는 책임 있는 정책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꼼꼼히 메모를 하고 계셨는데요. 자, 그럼 발표에 대해서 4분간의 시간을 이용하여 토론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승환 후보님,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 미노름의 숲놀이터나 저도 똑같이 비슷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미노름 이용하기에 앞서 주차 공간이 상당히 좀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노름을 포함하여 남조봉 공원 지금 조성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이 88%가 이루어졌고요. 원래 빠르면 하반기 내년 설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숲 체험원 같은 경우는요, 균특 이양 사업으로 지금 3억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성을 할 건지 지금 논의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주민들과 소통해 가면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설동에 있는 이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이제 주변 상권 또한 많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문객을 이제 늘리기 위한 정주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설동 그리고 터미널 이 주변이 최근에는 골목형 상권 살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의 단체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간 개선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하고 최근에는 행정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어떤 인프라를 더 보탤 건지 그리고 거꾸로 이분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들을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또 수렴을 해 나가면서 골목형 상권은 지금 터미널 위주로 조성이 되고 있지만 점점점 확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공설동 그리고 더 확대해 가면서 그 작지만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묻고 싶은 게요. 골목 상권을 살려야 되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종합경기장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방문객들이 저 개인적으로 느껴지기에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찾아올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한번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경기장을 낀 주변은 뭐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에 되면 주차장이 포화가 될 정도로 아주 밀집된 곳입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은 지금 거의 한갑이 다 될 정도로 노후화된 시설이 있어서 지금 그 기본 계획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지금 용역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 예산 마련에 따라서 그 단계적으로 이 부분들을 지금 개선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뭐 경제를 지역 골목 상권들을 함께 동반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주차장이 지금 유료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공설동 거기 부근에 보면 버스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회사 출근하신 분들이 주차를 이제 유료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버스 노조 측에서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보신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 기사님들이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그 몰고 온 자가용을 운동장이 유료가 되다 보니 그 골목에 세우고 또 그러다 보니 골목을 이용하시는 이게 소비자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최근에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과 논의를 하면서 그 1일권, 한 달권은 지금 제가 기억하고는 정확하게는 않지만 5만 원 정도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거에 또 지원할 수 있는 회사 차원에서 이 정책이든 다양한 방법을 좀 고민을 하면서 지역 상권도 살고 또 거기에 출퇴근하시는 그 근로자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유료 주차 요금에 대해서 좀 저렴한 걸 또 홍보도 하고 해서 함께 상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환 후보자의 대표 공약 발표에 관한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강정범 후보자의 대표 공약을 2분간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년 전 약속이 오늘도 공약으로 반복되는 정체된 현실.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첫째, 주차 전쟁과 위험한 보행로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좁은 이면도로는 주민 협의를 거쳐 일방 통행으로 전환해 주차 공간과 안전한 보행로를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주차 공유 플랫폼을 도입해 빈자리를 찾아 헤매는 퇴근길 스트레스를 끝내겠습니다. 둘째, 추진 중인 아현로 확장 사업에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단순한 도로공사가 아닌 오라동의 미래를 잇는 길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8년째 방치된 하수구 악취, 이제는 정말 해결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을 현대화하여 악취 없는 오라동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어두운 밤길을 밝혀 우리 아이들과 동민들의 안전 또한 지키겠습니다. 다섯째, 생활 SOC 확충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와 안전한 육아를 위한 손주 돌봄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애완운동장 하우스 터널 설치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러닝 인구 유입으로 상권 또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실속 있는 대안으로 멈춰있는 오라동의 시계를 다시 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라동민 여러분, 정치는 결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8년의 정체를 깨고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발표에 대한 토론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지금 8년 전 공약이 되풀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일반 통행이나 밀집된 공간에 대해서의 진행을 위해서는 지역분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반 통행을 위해서 지역분들과의 의견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또 목소리가 커진다면 후보님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주차와 저희 보행로와 같은 이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일방 통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자생단체도 있지만 아파트 단위 생활권이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긴 하지만 입주자 대표를 통해서 의견을 듣다 보면 어느 아파트에서는 찬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나 일방 통행 관련 주민협의체를 개인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추진해서 보행로와 주차면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몇 번 시도를 했던 부분이고 최근에는 학교 부모님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가용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일방 통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후보님이 공약 중에 손주 돌봄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노인 복지 지원 센터가 지금 오라동 관내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 현안을 보면은 지금 거기를 입주해야 될 내용들, 시설들, 그리고 공간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 꽉 차 있어서 지금 돌봄센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구체화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가 이제 맞벌이 비율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거고요. 이 내용의 큰 틀에서 뭐냐면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 부분이 연계로서 경로당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뭔가 이제 육아용품이라든지 더 확대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은 말보다는 실행, 구체화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홀로 사는 어르신 시니어 클럽 그리고 노인대학들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가득 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노인복지지원센터로 들어가기에는 이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추가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완운동장 주변으로 지금 하우스 터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하우스 터널이 어떤가 해서 안산 시흥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봤더니만 어쨌든 비바람 폭우에서 좀 많이 무너지고 훼손되고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좀 좋긴 하지만 자칫하면 오히려 안전이나 그리고 좀 실효성의 문제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이 현장 가서 직접 보셨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우리 애양운동장에 뭐 1년 365일 이용하는 이용객들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시설 운영 담당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인데 3년 동안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사고 없었고 그리고 예산 또한 비교적 저렴하게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애양운동장이 전문 선수 운동도 있지만 일반 이제 러닝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대표 공약에 대한 토론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30초 내외로 부탁을 드리며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의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아 후보자께서 30초 제한 시간 내에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의회는 단순히 의결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결정하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도의원은 그 안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바꾸고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조례 하나가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요. 예산 한 줄이 지역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견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토론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정범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도의회는 단순히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의 역할은 행정을 감시하는 데 넘어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정책으로 설계해 실행까지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문제의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실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드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두 후보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어지는 시간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본인의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총 5분간 진행이 되겠으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을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반드시 최소 30초를 보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자, 그럼 먼저 이승아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 경력을 보니까 국회 비서관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공약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인프라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비도 어렵고 그리고 중앙에서 특별 고부세까지도 배정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가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 저는 이승아 의원님이 주민의 고통보다 다른 곳에 우선을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도정을 잇는 실질적인 협상 역할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떤 재원에서 어떻게 노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특별교부세나 저희 지역에서 원하는 놀이터나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지 특별교부세가 어쨌든 중앙 정부의 설득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규모가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도로 예산도 수백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수도 악취 현대화 사업도 몇백억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협상과 논리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일상의 작은 것부터 정책으로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숲놀이터라든지 숲놀이터, 주차면이 작은 주차, 저 시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차
공간을 이제 주차장으로 만드는 전환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저희 비서관 경력이나 국회 경험으로서 충분히 예산 확보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수 조정에서도 충분히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오라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을 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최대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확보는 전쟁입니다. 저도 초선 때도 도시계획도로 재선까지 700억이라는 예산,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예산도 결코 적지 않은 예산, 주차장 확보도 6개의 면을 늘려놨습니다. 차량이 늘어가는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제 인간 동안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악취 그리고 도로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4.3 활동을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라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아픈 상처를 입고 오라리 방화 사건 메이데이부터 참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도 그 구석구석 유적지를 다 돌아다녀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찾아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곳을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저희가 오라동이 이제 보행로나 이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4.3 이제 화재 터의 그쪽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 느낌처럼 이제 차량 통행이 없는 이제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뭔가 조성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더 고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세부화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길 같은 경우는 농로랑 일반 차량이 다니는 길인데 그런 길을 막는다고 하면 키로수가 꽤 긴 거리거든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큰 반발이 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주차 타워에 대해서 공약이 있으시던데요. 주차 타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치를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용역에 따라서 이 조건에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차 타워가 필요한 공간은 후보님도 잘 아시겠지만 밀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어떤 규모의 주차 타워를 구상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제 4.3 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니요, 지금 질문에만 바로 지금 답변을 하겠다는 해 주십시오. 바로가 아니라 네. 매일이 아니라 특정일을 기념해서 그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주차 타워 같은 경우에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제주시에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리과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한 매입은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가 협상가가 돼서 다른 필지까지 협상하는 역할까지 해서 필지를 확보해 주차타워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차 공간 확보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 앞 지금 주차 공간도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7년 동안 토지주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마련됐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자, 제한 시간 내에 주도권 토론 이어가 봤습니다. 자, 이제 그 주도권은 강정범 후보자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2018년 당시 오라동의 악취와 해충 문제를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전면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하수구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이승하 후보님은 이 문제를 또다시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2018년 하수관로 정비 추진, 2022년 악취 제로 오라동, 2026년 하수관로 현대화, 여전히 악취 민원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 다목적원 조성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지난 8년은 해결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현장 유지의 시간이었습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 건가요?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사업은요, 24년까지 기투자된 게 288억이 기투자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44억이 들어갔고요. 지금 올해도 지금 20억 가량이 지금 들어갈 계획이고 27년이면 내년이면 이제 하수관로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수관로 사업은 국비 그리고 지방비가 매치되기 때문에 국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주도권이니까요. 그게 공약 이익은 정치인이 기본값이지 훈장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정작 동민들에게는 체감되지 않는 결과로 느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인은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고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구가 단시간 만에 급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언로 도로 확장 사업은 우리 오라동의 주요 현안입니다.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 지역 주민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오라초 연사길 정비 사업처럼 동민들과 행정의 의견 차이를 방관하실 겁니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앞 연사길은요, 당초 4차선 계획이 맞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께서는 차량이 많아지면 아이들이 위험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보행로에 벤치를 넣어달라. 우리 아이들하고 꽃을 심고 싶다. 그 결과 지금 보행로가 넓은 길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길이 넓어지면요, 차량이 많아지고 사고가 많아지고 먼지가 많아집니다. 과연 길이 넓어지는 것만이 저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초 드렸고요, 위원님. 일단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근데 오라초등학교 앞쪽에는 4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다시 도로계획도로가 뚫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량 통행료 증가는 딱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이 넓어지면요, 차량이 자동적으로 많이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제주도 도로 구조입니다. 만약 바로 위차선이 4차선이 넓어진 다음에도 문제가 없으면 2차선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길을 넓히는 건 가능하지만 넓혔던 길을 좁히는 거는 여기까지 어렵다고 해주십시오. 보여집니다. 제 주도권이니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이승학 후보님께서 선거는 축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후보님은 제 선거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후원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제 사무실 바로 위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게시로 인해서 당의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눈살은 삐찌푸려지고 선거 과정을 네거티브로 전략시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승학 후보님이 먼저 사무실을 계약했다는 유언비어까지 돌았습니다. 제가 오늘 후보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상식적인 선거 과정으로 오라동 경선을 진흙탕으로 만든 이승학 후보님, 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에게 사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왜 진흙탕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 게시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입주자 주민자치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내어주신 공간에다가 절차를 거치면서 그 현수막을 걸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 입주자분들과의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거는 30초 드린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30초에 제가 대한 2월 1일 날 발언에 부동산 대해서는 계약하면서 말씀 그만해 주시죠. 30초 드렸습니다. 안 됐습니다. 30초에 대해서 저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매번 지금 말을 끊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이 각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 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 주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승학 후보자께서 맺은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오라동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저는 지난 8년 동안 우리 오라동의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도시계획 없이 급성장한 오라동을 지혜롭게 찾아가며 변화해 왔습니다. 이 변화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속도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처음 그 초심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멈춤 없이 빠짐없이 오라동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승아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강정범 후보자께서 마지막 맺은 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라동의 시계는 8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변화는 늘 쉽지 않습니다.
익숙함을 벗어나는 일은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꾸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강정범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믿음에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정범 후보자의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주시 오라동 제주도의원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